20번에 3H, 3H, 3H. 자, 적기 5개 상자가 있습니다. 같은 유닛 두세 개를 넣는 방법을 구하시. 5H3이죠? 네, 3H5가 아니죠? 선택을 받는 건 상자 5개죠. 구슬이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이건 굳이 단순하게 따지면 1, 2, 3, 4, 5번 상자를 더한 값의 합이 뭐 3이다 뭐 이런 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3H5 아니에요. 5H3이에요. 자, 우리 항상 NHR 할 때는 N은 무조건 선택을 받는 거예요. R이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상자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들어가는 공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5H3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또 질문. 20번에서 내 뭐예요? 20번에 정답이 뭐냐고요? 정답. 2번이 20번의 정답? 나 모르는데? 답지가 어딨지? 20번의 정답이 뭐냐? 답지도 어디다 갖다 놨냐? 2번이래요. 2번이래요. 여기 있다. 자, 또 질문. 15번. 15번. 왜 안 돼? 자, 집합이 있어요. 함수 A에서 A를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 그리고 시작하세요.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자, 1은 무조건 5한테 간대요. fx의 최소값은 3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2라고 2는 선택받으면 안 된대요. 그쵸? 맞죠? 근데 반드시 3은 또 선택을 받아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3은 반드시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네들한테 뿌렸는데 3이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면 돼.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3이 하나 선택받을 때, 2개 선택받을 때, 3개 선택받을 때, 4개 선택받을 때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이분법적인 생각이 가능하잖아. 3이 선택을 받냐 못 받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 조건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좀 더 편한 쪽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확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을 선택받는 경우를 구하려면 하나가 선택할 때, 2개가 선택할 때, 3개가 선택할 때, 4개가 선택할 때를 해야 되잖아. 근데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4개를 뿌려. 3H4야.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뺄 거야. 3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럼 몇 H? 2H4를 해주시면 3이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3H4 6은 30, 15 그래서 5 뭔가요? 10인가? 15인가? 10인가? 자,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65? 왜 65라고 하지? 그렇잖아. 조합이 아니지? 조합이 아니지. 뭐죠? 됐어요? 근데 왜 중복적이 되지, 내가? 중복적이죠. 그치? 이거 중복적 문제인데? 왜 이게 지금 중복적단을 왜 내가 순열을 냈지? 미안해요. 이거 중복 순열이네요. 왜 얘가 여기 들어가 있냐? 자, 또 몇 번? 질문. 질문 없어요? 용주야 못 푼 거 있잖아. 18번. 18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와 아래 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네요. 자, y하고 z를 더한 값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y하고 z를 더한 값이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일일이 다 할까? 뭐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그럼 어떤 문제일까? 얘는 뭘 어떻게 풀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자, 이 조건을 보면 얘는 3개가 10번 선택받는 거니까 3H10이 되는 거 맞죠? 맞죠? 근데 이 생각해봐. Y하고 Z가 얼마일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이런 식이면 Y, Z의 합이 1대 1, 2, 3, 4, 5, 6, 7, 8, 9 이걸 분류할까는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Y하고 Z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Y하고 Z의 합이 10이 되면 안 된다 이 개념인 거야. 왜냐면 여기 10이 있잖아. 근데 Y하고 Z의 합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리 커도 10이고 작으면 0까지 가능해. 이건 이해돼? 네. 그러니까 Y하고 Z의 합이 0인 경우나 10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지. 아, 네. 그렇죠? 0인 경우나 10인 경우만 아니면 다 되잖아. 그치? 얘네가 뭘 가지고 있든지 관심이 없어. 둘의 합이 0이거나 1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둘의 합이 0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둘의 합이 10인 경우는 몇 가지? 다 세야 되죠. 또 세야지. 둘의 합이 10인 경우는 몇 가지? 2H10 몇 가지? 55. 아, 55원. 2H10 2H10 UHC. 2H10 11. 그래요 11. 그래서 3H10은 얼마였고? 66. 66에서 12를 뺐으니까 64. 5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질문. 야, 또 몇 번이야? 몇 번? 해. 빨리. 20번. 20번? 그래야 평가를 안 푸는 애들이 도움이 되지. 자, 앞에 거는 A, B, C, D고 뒤에 거는 E, F, G예요. 천만 다행이에요. 둘이 같은 문자가 없어요. 자, 전개식에서 A는 포함하지 않고 E는 포함하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항의 개수 A는 포함하지 않는데 근데 E는 반드시 포함한대.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저기서는 A를 버려.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4제곱이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E를 반드시 포함한대. E를 포함한다. 얘가 이제 E를 포함한다. 그럼 E가 적어도 한번 이제 포함이 돼야 되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 좋죠. 우리 어차피 선택하는 거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봐봐. A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A를 지워버려. 아예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지. A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쨌든 얘랑 얘를 곱할 거잖아. 둘을. 여기서는 원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원래 A가 있을 때는 4H4였지만 지금은 3H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오케이. 얘는 그럼 3H4야. 자, 이제 여기 3개가 있거든. E 플러스 F 플러스 G가 3개가 있어. 이 3개가 있단 말이야. 원칙대로 따지면 여기다가 이제 3H3을 곱하겠죠. 그렇죠? 원칙대로도. 그런데 우리는 뭐가 E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E가 얘 건지를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번거롭잖아. 다시 또 말하면 E가 한 번 있을 때, E가 2번 있을 때, E가 3번 있을 때를 골라야 되잖아. 네. 번거롭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E가 한 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찾을 거냐고. 아니. E가 어떤 경우를 찾아? E가 어떤 경우를 찾아? E가 한 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찾을 거야? 아니면 E가 어떤 경우를 찾을 거야? 없는 거. 그렇죠. 없는 경우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뺄 거야. 이 전체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이거. 3H4 곱하기 2H3을 빼시면 되겠죠. E가 없는 경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애초에 A는 필요 없어. 뭐 어차피 전체를 구할 때 A는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A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전체를 구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E가 없는 경우만 빼내면 E가 있는 경우만 남겠지.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잖아. 그치? 번거롭잖아. E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번거로우니까 E가 없는 거. 한마디로 얘는 적어도 문제인 거야. 단지 적어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됐어요?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3H4에다가 3H3은 얼마죠? 5C2 그럼 얼마? 10. 10. 2H3은 4C1 얼마? 4. 자, 3H4는 얼마? 6C2 15. 15 곱하기 얼마? 6. 답은 얼마? 10. 그렇죠? 쉽지 않아? 어려운 문제 맞아. 그렇지? 그런데 해내야 돼. 자, 또 6번 질문. 눈치 보지 말고 질문 평가. 미적분 하는 애들한테는 공지를 했는데 오늘은 주로 질문 위주로 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확통 너희가 바이블의 기본 다지기도 질문 안 받았더라고. 제가 저렇게 보니까 바이블 기본 다지기도 질문 안 받고 지금 질문 안 받는 게 좀 많이 쌓여 있었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평가는 됐죠? 자, 그러면 바이블 꺼내보세요. 바이블. 제가 너희한테 이항정리 파트 기본 다지기를 풀어준 기억이 없더라고요. 자, 바이블 꺼내보세요. 이항정리 파트 기본 다지기가 겁나 어려웠을 텐데 풀어준 기억이 없어서. 자, 이항정리 파트 기본 다지기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 조합 기본 다지기는 풀었니? 혹시? 네. 조합 기본 다지기 내가 풀어줬니? 한번 체크해봐, 서진아. 조합 기본 다지기 풀어줬는지 한번 체크해봐. 안 풀어줬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풀어줬나? 순열 기본 다지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건 했어요? 오케이. 자, 조합부터 바이블 기본 다지기 질문 좀 할게요. 내가 너무 진도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나봐.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자, 기본 다지기입니다. 조합 파트의 기본 다지기예요. 2단원의 기본 다지기예요. 준일 책. 자, 2단원의 기본 다지기입니다. 2단원 기본 다지기에서 질문 받을게요. 자, 몇 번? 2단원 기본 다지기 질문. 4번이요. 4번이요. 미안하다, 내가 하나씩 챙기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10명의 학생을 3개의 조로 나눌 때 각조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속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절대적으로 절대 여기서는 첨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는 안 돼요. 뒤늦게 합류하는 개념은 절대 경우의 수에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3개의 조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1조, 2조, 3조. 물론 조의 이름은 원래 없어야 돼요. 그냥 3개로 나눈다 그랬지 얘네들 어떻게 하겠다는 조 명칭 이런 건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이니까 일단 여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 남은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을까를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고민이야. 그리고 이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왜? 지금 이미 배치가 됐지? 거기다 다시 또 집어넣는다는 거잖아. 뭐야? 첨가지. 추가하는 거지. 무조건 안 돼요. 그냥 아예 머릿속에 지워. 무조건 안 돼요. 하나? 이해해요? 네. 왜 안 될까? 이걸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단순해 봐봐. 어떤 주에 남자를 집어넣었어. 근데 다시 또 남자를 집어넣었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요. 이게 경우의 수가 2가지로 잡혀. 처음 들어간 남자와 두 번째 들어간 남자의 순서가 생겨버려. 근데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 조원 안에, 그 조 안에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집어넣고 나중에 남자를 집어넣으면 지네끼리 뭐 하는 거야? 야, 늦게 들어온 녀석!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어차피 다 동등한 자격이어야 돼. 근데 내가 첨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의도하지 않았거든. 첨가를 하게 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조 안에서는 순서가 발생되어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우에서 잡혀 있겠지. 그럼 나는 그걸 나중에 제거해야 되거든. 어떻게 제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쵸? 그래서
특히 이게 바구니 속에 공 집어넣는 문제에서 이게 더 극화되거든요. 조에다가 배치하는 문제나 바구니 속에 공 집어넣는 거나 절대적으로 추가 안 돼요. 바구니 속에 적어도 하나의 파란 공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집어넣고 나중에 또 집어넣거든.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 조로 나누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싹 세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세팅해서 이미 만들어 놓고 한 방에 들어가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추가는 안 돼요.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말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분류를 할 겁니다. 남학생 6명을 세 팀으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죠? 6C2 4C 자, 저기 잘 보세요. 세 개의 조로 나눈다고 돼 있죠. 몇 명씩 나눈다는 말은 없죠. 다 죽여요. 그래서 귀찮은 문제예요. 진짜 귀찮은 문제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아까처럼 순서 다 제거하면서 가야 되거든. 모든 유형에서.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남자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1, 2, 4 411 411 321 2 4 1 1 3 2 1 2 2 2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숫자만 보는 거야. 이거 말고 또 숫자의 조합이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6C, 4, 2C, 1, 1C, 1인데 어차피 이거 맞죠? 맞아요? 확실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6C, 3, 3C, 2, 1C, 1 6C, 2, 4C, 2, 2C, 2 그리고 3패. 자, 됐죠? 자, 이거 지금 제가 뭐 했어요? 남자 411, 남자 321, 남자 222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여학생 4명이야. 그렇죠? 여학생이 4명이면 여학생은 무조건 2, 1, 1 이렇게 세팅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죠. 됐어요? 자,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짝짓기. 남학생들 일단 세 조로 나눠놨잖아. 여학생들도 세 조로 나눠놨지. 이제 얘네들 뭐만 하면 돼? 매칭만 시켜주면 되죠.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럼 추가 아니잖아. 그렇죠? 남학생들 딱딱딱딱 구분 지어놓고 여학생 구분 지어놓고 서로 매칭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 있겠지. 자, 얘네 일단 몇 가지? 15가지 15가지. 얘는 2, 3, 60 60까지. 꽤 많네. 얘는 15가지 얘는 6가지 6가지. 곱해보자. 자, 15, 60에다 이거 더했으니까 얼마? 90 곱하기 6. 2개 540. 없다. 이거 놓쳤나? 6, 5, 30, 15. 계산 됐네 4, 3, 12. 6. 15 맞는데, 그 다음에 저기는 4, 3, 12. 6, 5, 30, 15. 그 다음에 15에다가 15에다가 3 곱했는데 잠깐만 그리고 20에다 3 곱했으면 60 맞는데 잠깐만요. 계산해서 놓친 부분을 보자. 6명, 4명, 10명에서 세개를 갖고 나가서 정상에서 한 번에 쏘는 거라 이렇게 있고 3개를 줘 나가는데 숫자가 4, 30 그러면 90에다가 이게 답이 3240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좀 애매해요. 봐봐. 이게 답으로 따지면 이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3배를 곱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딱 3개로 나눈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3개로 나눈 상태야 지금. 이제 분할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분할이 끝난 거야. 분할. 여기는 분할 종료. 이렇게. 근데 솔직히 문제가 조금 부실해요. 뭐냐면 3개의 조로 나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세 팀으로 나눈다의 개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3개의 조에 배치한다의 개념으로 갈 것인가인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어떤 임의의 3개의 조에 배치한다, 뭐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3개의 조를 나눈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냥 단지 세 그룹으로 나누면 되느냐? 그죠? 아니면 이렇게 3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세 덩어리로 나눠 있는 상태야. 서 있는 상태, 모여서 이렇게 세 조로 모여 있는 상태거든. 근데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럼 조가 나눠진 거잖아. 그죠? 3개의 그룹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 녀석들을 어떤 조에 배치한다의 개념까지, 한마디로 분할 분배까지 가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이게 학교 시험이었으면 이의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애매하죠? 표현 자체가. 이 조로 나눈다는 개념이, 예를 들어 만약 이게 뭐 A조, B조, C조 3개의 조로 나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얘는 그냥 뭐만 돼 있어요? 조로 나눈대요. 그럼 생각해봐. 그냥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그건 조가 나눠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좀 모호해. 그쵸? 어쨌든 문제의 의도는 그러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추가 안 된다. 그쵸? 추가 안 된다. 첨가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 구상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내가 몇 명으로 배치할지를 이미 싹 세팅해놓고 들어가요. 됐어요?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6번. 볼게요. 자,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 노란 공 6개가 있습니다. 12개의 공을 3명에게 모두 나눠주는 방법의 수. 같은 색의 공기는 서로 구별되지 않고 노란 공은 3명 모두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또 버전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뽑는 개념인데,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있고 노란 공은 3명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노란 공한테, 자, 2가지 버전이 있어. 지금 A랑 B랑 C라는 3명이 있어요. 이들을 더해서 6의 개념. 그래서 한 개씩 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만. 노란 공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노란 공만. 되죠. 그렇죠? 자, 됐는데 이 녀석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녀석이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 노란 공을 하나씩 줬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해. 그쵸?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거지.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추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추가를 하고 있네. 궁극적으로 추가잖아요. 한 개씩 주고 나서 다시 또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왜 될까? 같은 거. 아까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사람은 다른 존재. 얘는 같은 거. 그게 무슨 차이야? 같은 공은 구별이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얘가 한 개냐 2개냐가 중요할 뿐 누가 먼저 들어간다는 개념이 없죠. 어차피 공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2가지가 다른 거야. 그래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같은 공이 들어가는 경우와 다른 녀석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다른 녀석은 추가 첨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같은 녀석은 그냥 중복조합처럼 그냥 단순히 숫자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B, C한테 일단 3개 뿌리고 한 개씩 준 다음에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H3이에요.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과 파란 공은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 빨간 공.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3H2, 얘는 3H4. 왜? 빨간 공, 파란 공은 같은 색, 같은 거.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고 6, 얘는 얼마가 되고 12. 계속 좀 더. 그래서 답은 얼마? 30. 이 정도 하시면 더하면 안 되지. 곱해야지. 그쵸? 경우에서 곱해야지. 그럼 얼마냐? 60에다가 유연이 30. 얼마냐? 900? 900 나오네. 자, 또 몇 번? 질문. 또 하세요. 눈치 보지 마. 8번에 1번.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자, 위에 것처럼 W 앞에 저렇게 배수로 붙어 있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분류 작업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약간 노가다성의 문제가 돼요. 자, 적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제약이 깔려 있네요. 얘가 10이래요. 얘는 14죠. 그럼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저게 의도하는 게 뭘까? XYZW를 더하면 10이 돼야 되는데 XYZ 3W를 더하면 14가 돼야 된다네. 그치? 그럼 W는 이미 알려준 거야. 얼마라고? 2라고. 그쵸? 이건 알려준 거잖아. 그냥 빼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빼보시면 EW가 4, 그래서 W는 2 이렇게 나온 거야. W는 이미 정해진 거야. 얘는 2라고. 그치? 그럼 우리 얘만 구하면 되네. 그쵸? 한마디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라고? 8. 다시 이렇게. 그쵸? 그래서 3H8, 그래서 10C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살짝 열릴 뻔해서 문제였고요. 또 몇 번? 질문하세요. 애매하면 하세요. 지금 해야 돼. 자, 편하게 하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연주야 괜찮아? 안 풀었지 너 여기. 이거 괜찮았어요? 이 문제 괜찮았나요? 오케이. 자, 2학 정리로 넘어갈게요. 한번 나중에 또 몰아서 질문할 기회 한 번 더 드리기는 할 건데 그때 밀리지 마. 그때는 밀리면 안 돼요. 특히 확통만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미적까지 듣는 애들도 죽을똥살똥 하고 있는데 확통만 들으시는 분은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미적분 확통 다 같이 공부하는 거 아이들의 반도 안 되는 양도 같아요. 자, 이항정리 파트의 기본 다짐입니다. 질문 들어갑시다. 하세요. 응? 없어요? 없을 리가 없는데. 안 나갔어? 아 그래? 그래서 아무도 안 풀었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7번 어려워요. 8번 어렵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데 7번하고 8번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작년 예시를 들면 작년에 이제 풍무에서 확통 1등급 맞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8번 있죠, 8번. 7번은 한 40분이 걸려서 풀었어요. 8번에 2번을 결국 못 풀었어요. 8번에 2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근데 만약에 8번에 2번을 푼다. 쩌는 거야. 장난 아닌 거야. 7번 풀었다. 시간만 아니라면 1등급 수준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꽤 어렵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1번 틀리시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3-6번에 1번 틀리시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5번 문제가. 나머지는 뭐 하시면 괜찮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써놔야 되겠다. 이항정리 기본 숙제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원 꺼낼게요. 자, 유형원 꺼내봅시다.
자, 유형원에서 혹시 두 번째 단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요쪽 파트에서 질문 남아 있으신 분 계세요? 유형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파트에서 질문 남아 계신 분? 유형은요? 유형원 중복조합하고 이항정리 파트에서 질문 남아 계신 분? 한마디로 244번인가 242번에서 질문 남아 계신 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갈 숙제 파트로 가볼게요. 오늘이 이제 313번부터 숙제가 나왔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오늘 숙제 파트 먼저 질문 받고 과거형 질문 있으시면 또 할게요. 자, 313번부터가 오늘 숙제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질문 들어가 봅시다. 몇 번 가볼까요? 21번. 자, 두 사건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 B의 값이 B 사건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라는 거. 그렇죠? 자, A랑 B가 이 둘을 섞어놓은 확률이 얼마래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누구의 확률이야? A. 주아야, 얼굴 왜 때려? 야, 스스로 얼굴 왜 때리냐? 자, 오, 강력하네. 뺨을 때려버리네. 멋있다. 자, 이거 뭐예요? A차 B죠? 아, 네. 순A죠? 자, 순A의 확률이 8분의 5예요. A랑 B를 더한 확률이 저거였는데 순 A를 뺐어. 그럼 얘만 남겠죠. 그렇죠? 그럼 3분의 2에서 순 A만 빼면 우리가 원하는 값 얼마? 24분의 1 되네요. 아, 이거 집합이야. 그냥 집합. 그러니까 확률은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냐면 합집합이 3분의 2인데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단지 1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표본과 전체 확률이 1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집합들의 확률이 다 섞여졌을 때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개념인데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이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라고 나왔으니까 수를 차집합, 그렇죠? 뺀 거죠. 그럼 순 A가 8분의 5면 나머지 전부 다 B일 테니까 순 A가 8분의 5면 나머지 전부 다 B일 테니까 자, 또 질문 몇 번? 28번? 28? 네, 28번 가볼게요. 자,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3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임으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였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동시에 꺼낸다는 말이 3개를 쫙 놓는 게 아니고 하나씩 꺼내도 돼요. 그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연속성의 개념이에요. 이 뽑는 사건이 종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라고 우리는 수학에서 말을 합니다. 자,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한대요. 자,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 공이 적혀있는 모든 수를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한대요. 한번 해보자. 봐봐. 우리가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은 어떻게 나오죠? 흰 공 1개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C 1 곱하기 4C 2 이게 이제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죠?
자, 이거 몇 가지죠? 12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꺼낸 색, 이게 지금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꺼낸 세 개의 공이 적혀있는 모든 수를 곱한 값이 8이래요. 어떻게 곱해야 8 나오죠? 무조건 2. 그쵸? 그러면 B라는 녀석은, 이 B 사건은 2를 뽑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2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 자, 이게 아마 헷갈렸을 거야. 그치? 이게 경우의 수인데 얘네들 지금 같단 말이지. 그쵸?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야. 자, 이거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기보다는 확률을 접근하시는 게 나아요. 한번 해볼게요. P, A의 확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 녀석은 6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요. 맞죠? 그런데 2개 중, 흰색 2개 중에 1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검은색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거예요. 맞죠? 아, 이 녀석의 확률은 6C3은 얼마죠? 20분의 얘는 얼마가 되겠죠? 12.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5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인 거야. 생각보다 높네요. 자, 그 다음에 P, B를 그냥 따로 구할게요. 따로 구할게요. 자, 6C3 중에 어떻게 뽑아야 돼요? 흰 공. 무조건 얘를 뽑아야 되거든? 그치? 굳이 하자면 1C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아,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몇이면? 3C2 이렇게 들어가요. 4개 중에 2개가 아니고요. 저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6C3은 아까 20이었고 얘는 얼마였습니까? 3이었으니까 20분의 3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근데 검은 색깔 3개 뽑는 경우도 있어서 검은 색깔을 3개 뽑는 경우 저기. 그럼 얘는 그냥 4C3? 확실해? 진짜. 요즘 2만 뽑으면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4개 중에서 4개 중에 3개. 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50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5분의 1. 5분.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A와 B의 무슨 집합? 합집합. 그렇죠? 뭐 합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합집합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A는 이거고 B는 이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 둘의 뭐? 교집합. 곱사건이라고 부르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구한 얼마분의 얼마? 5분의 20분의 얼마의 확률? 20분의 3만큼이 뭐였어요? 흰색 하나에 검은색 2개를 고르는 경우였죠. 맞죠? 그러면 이 조건도 뭐였어요? 흰색 하나에 검은색 2개였죠. 그러면 둘의 교집합은 곱사건의 확률은 딱 이만큼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표현을 해보면 얘는 20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분의 3을 제외한 20분의 얼마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분의 얼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뭐 실제로는 그냥 20분의 12 더하기 20분의 4 마이너스 20분의 3 우리가 원래 하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합집합 구할 때 A의 확률, B의 확률, 서로의 곱사건의 확률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좀 귀찮아. 이게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서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나으실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그 비사건 어. 저이 적힌 검은이 같은 게 아닌데 검은 공이 같은 게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저 이 세 개 있잖아요. 이게 되게 경우의 수랑 좀 웃긴 게 예를 들어 이게 같은 공이잖아. 같은 공이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다 같은 걸로 인식이 돼요. 왜냐면 다 같은 공이니까. 근데 확률은 또 이게 달라져. 왜냐면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노란색이 검은색 공이 저 2라는 게 써여있는 검은색 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하고는 좀 별개의 영역인 거야. 그래서 그냥 얘가 어떤 그러니까 같은지 다른지를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냥 개수에만 집착해서 가는 거야. 확률을 구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구하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검은색에서 2하고 2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냥 하나야. 왜?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어차피 이 2는 똑같은 거야.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확률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지. 확률의 개념에서는 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 그렇죠? 개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어떤 이게 서로 같든지 다른지 우리는 관심 없어. 오로지 개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4개 중에서 아니 검은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지. 얘네가 같은 말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것을 고르면 돼. 됐어요?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여기 동그라미 2개가 있고 x가 3개가 있어. 자 난 2개를 뽑았어. 근데 x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 근데 경우의 수만 놓고 보면 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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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뽑는 경우의 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랑 이렇게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3개 분의 몇 개 이건 아니야. 이걸 경우의 수 개념으로 가면 여기서 내가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3가지 종류밖에 없잖아. 3가지거든. 근데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5개 개수를 의미를 부여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3가지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흰색보다는 확률이 더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확률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률로 계산하는데 이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흔히 그냥 확률을 구할 때는 그냥 개수에 집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차라리 나아. 이거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가볼까요? 이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 번째 가볼게요. 1, 2, 3, 4, 4, 5 많다. 자, 4개를 동시에 꺼낼게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8, C, 4예요. 그냥 꺼내는 거니까. 같은 공이 있던 말던 우리는 8, C, 4입니다. 최대값이 4일 확률인데. 그러면 얘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면 4가 1개인 경우와 4가 2개인 경우를 구할까? 아니면 4가 없는 경우를 구할까? 그래요. 4가 1개일 때랑 2개일 때로 따로따로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2개 중에서 1개를 뽑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더하기 8C4 2개 중에서 2개를 뽑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끝나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8C4 얼마죠? 70. 진짜 아름답다. 너희 그런 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들어봤니? 모르는가? 역사 공부 안 했지? 자, 가볼게요. 얘 몇 개야 되는 거야? 40? 얘는? 15? 그럼 얘는 70분의 55 이렇게 나오겠네요. 14분의 10이니까 이렇게 없다. 근데? 이거지? 잠깐만요. 근데 이걸 4를 하나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4를 하나로 인식? 4를 하나로 인식? 그냥 EC1 안 하고 그냥 그냥 2C1을 안 하고? 네. 안 하고? 그냥 4 뽑는 거 그냥 4 뽑는 거? 4를 이미 뽑았다가 가져가고 4를 인포한다 가져가고? 자, 확률이잖아요, 확률. 전체 중에서 4개를 뽑아야 했잖아. 그쵸? 그 중에서 4가 하나인 경우나 2개인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지 않아? 의미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미 4를 뽑았다고 생각한 거니까 4를 뽑았다고 생각해요? 최대값이 4가 그래요? 4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이걸 빼? 이렇게? 그래야지 않을까요? 그러면 8C4가 아닌데 분모가? 분모는 84 없잖아요.
부모는 84인데 그럼 6개 중에 3개를 뽑을 확률만 구해? 없이 20. 어 그 5를 맞아요. 저 5 때문에 그래요. 뽑았다고 가정하면 안 되지 선아. 그치 선아? 네. 뽑았다고 가정하면 안 돼. 단지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뽑았다고 가정하면 안 되지. 그치 사람 뽑았다고 가정하면 어떡해. 분명히 얘도 2개 중에 1개 뽑는 경우일 수 있네. 그쵸? 네. 자 분모는 다시 얼마였고요? 70. 분자가 이제 바뀌죠? 얘는 얼마예요? 얼마? 20? 뒤에 건 얼마? 그러면 7분의 3 이렇게 나와. 됐어요? 오, 산아. 네. 오, 뽑았다고 가자면 그럼 아 그러네. 그치. 근데 어떻게 맞았어? 그렇게 풀었네. 지금 까먹은 것 같아요. 아, 그치. 아이, 그치. 아이, 확률 에이스가 그러면 안 되지. 자, 되셨나요? 그렇죠? 숫자 잘 봐야 돼. 시험 볼 때 실제로 숫자 못 본다. 특히 흑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못 봐. 자, 그 다음 또 몇 번? 질문합시다. 몇 번? 자,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카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집합으로. 여집합으로? 어떻게? 4 이하의 수랑 7 이상의 수가 어떻게 하지? 4초가 7 미만으로. 4초가 7 미만으로? 네. 그게 거기서 다 뽑아? 4개를? 거기서 최소값 한개 뽑아요. 거기 세수 한 개 뽑고 그리고 그리고 그거 맞게 해줘요. 그거에 맞게 뭘 해줘? 가장 작은 수가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에서 배열이는데요. 나머지 숫자에서 배열을 해줘요? 그래요? 그러면 5, 6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가 5인 경우나 6인 경우 따로 구해보자는 거지. 자, 왜냐면 이게 개수가 별로 없어요. 4 이하인 경우는 1, 2, 3, 4 7 이상인 경우는 7, 8, 9, 10 그걸 구하는 것보다는 가장 작은 숫자가 5나 6인 경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현실감 있고 편하겠지. 자, 그럼 해보자. 가장 작은 숫자가 5일 때 그리고 6일 때 가장 작은 숫자가 5야.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고를 거야. 얘는 무조건 뽑혀야 돼. 일시일이 되겠죠?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니까 5 중에서 5를 뽑아야 되는 거야. 억지 같지만 일단 쓰는 게 나아. 이거 익숙해지는 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지. 그렇지, 2개 고릅니다. 자, 밑에 가볼까요? 10개 중에 3개를 골랐어. 이번에는 6 중에서 6을 골라야 돼. 그래서 1시 1이 되는 거야. 6이라는 카드 반드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남아있는 몇 개의 카드 중에서 4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더 골치 아파져. 하지만 중복은 아니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10C3은 얼마였고요? 120? 10C4는? 14요. 땡. 자, 왜냐면 너희 10C는 너무 쉽잖아. 10C는 얼마예요? 10C는 얼마? 40. 10C 45, 10C 3은 120, 14는 210까지는 외워. 왜냐면 10개짜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45는 솔직히 안 외워도 그만이야. 그쵸? 2를 10C 2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120, 210은 그냥 외워. 딴거 외우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5C 얼마? 10. 자, 물어보는 것도 귀찮다. 그치? 자, 120. 너무 재미없는. 자, 4C는 얼마?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들이 얼마야? 120분의 16. 계산하시면 뭘로 되냐? 4. 30분의 4. 15분. 15분이 빼야 돼, 없다. 여지급이라고. 빼야 돼. 그럼 15분 14. 이렇게 하시면. 자, 되셨나요? 자, 또 몇 번? 맨 마지막 60번. 60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변표면 점 A, B 중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 자, 여기에 있는 12개의 점 중에서 선택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 이 말은 붙어있는 점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쵸? 붙어있는 점을 선택하면 길이가 1이거든요. 뭐 다 1이잖아. 1, 1, 1, 1,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경우만 배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16. 16이 아니라 12C. 이웃하는 경우 몇 개일까? 이렇게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밖에 없어. 맞나? 9에다가 8, 17개. 이웃하는 경우. 그렇죠? 네, 했는데 안 나왔어? 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신기한데? 1보다 큰 확률이 저렇게 하면 안 나와? 그래요? 제가 답을 잘못 봤어요. 뭐라요? 그 답지를 일본어로 했어요. 그런데 5번. 근데 2번인 줄 알고 잘못 봤어요. 아, 맞죠 이거? 네, 이게 맞아요. 나 순간 지금 당황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답이 바뀌었나 하고 순간 당황했잖아.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냥 이 칸의 개수 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라요. 자, 또 질문. 평가원 기출 치면 수준이 좀 떨어진다. 자, 질문 할게요. 질문이 뭐냐? 너희 다 58번. 몇 번을 물어봐야 나오냐? 그냥 던져. 그냥 오늘 질문 받는다고 얘기했잖아.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내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했다. 이거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뽑았다가 집어넣고 뽑았다가 집어넣고 뽑았다가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겠다는 거야. 시행을 반복하겠다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을 생각하셔도 되냐면 1부터 7까지의 눈이 있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의미적으로. 왜? 뽑아서 다시 집어넣고 원위치를 시키는 거니까. 해보자. 3번 반복한대요. 나오는 차례로 x라고 한대요. x, y, z라고 한대요. 자, 저 녀석이 0이 될 확률은 무슨 말이냐면 x는 y 또는 y는 z 또는 z는 x 이거죠.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누군가가 적어도 한 쌍이 서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 확률을 구하자입니다. 그냥 다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X, Y, Z가 다 다르다 해서. 모두 다르고 그걸 전체에서 빼자. 네. 그럼 우리는 부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명제에서 이것 또는 이거의 부정은 뭐냐면 x는 y가 아니고 y는 z가 아니고 z는 x가 아니다. 따라서 x, y, z다. 이게 이제 뭐야? 부정이야, 부정.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사건이냐면 여사건이 되는 거야. 서로 부정이니까. 그럼 우리는 같고 이걸 찾는 것보다는 셋 다 다른 경우를 찾는 게 낫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7 7에 몇 제곱? 세제곱? 그래요? 7에 세제곱이네. 이렇게? 근데 안 나와서 답이? 아,
1에서 안 뺐구나. 그래요. 잘했어. 되게 잘했네. 자, 또 몇 번? 질문. 질문 없어요? 다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그래요? 343. 야, 계속 파야, 뭐 계속 찔러야 찔끔찔끔나. 꼭 그런 느낌이야. 샴푸 다 썼을 때 마지막에 쥐어짜면 찔끔찔끔 나오는 느낌. 그걸 쥐어짜야 된다. 쥐어짜야 된다. 자, 40 몇 번이라고요? 3번. 43번. 볼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임무로 세울 때 여학생 3명 중 적어도 2명이 이웃하에 서게 된다. 그럼 2명이 이웃하거나 3명이 이웃하는 거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그걸 빼면 되겠다. 그죠? 해보자.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일단 남학생, 여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에서 뺄 거야.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4팩,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을 선택할 거니까 그렇죠? 얘는 24였고요. 얘는 얼마고요? 60. 60 곱하면 얼마고요? 그건 힘든데. 아니야, 할 수 있어. 1440. 그래서 1440 나오죠. 엄청난 숫자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이거 그냥 여기다 바로 쓰라고. 그러면 그래서 7, 6, 5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느낌. 반대 아니에요? 어? 이랑 3이랑 이게 3이다. 얘는 왜 3이 됐냐? 이렇게 되죠. 그쵸? 7분의 1 뺐으니까 7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또 질문 하세요. 346번.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태우는데 독서 동아리에서 독후감을 발표할 학생 4명을 뽑으려고 한다. 남학생이 2명 이상 뽑히려 합니다. 자, 전체는 9명, 9, C, 4. 남학생 2명 이상 뽑힌대요. 그럼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지. 그치? 그럼 1명이냐, 0명이냐를 빼면 되겠지. 근데 그놈이 그놈이야. 미만. 그러니까 아니, 봐봐.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5, 맞네. 2, 3, 4, 5네. 그러면 1명이냐, 0명이냐를 빼자. 그쵸? 자, 이래서 뺄게요. 얘가 1명인 경우는 남학생 지금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 뽑고 여학생을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랑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0명을 뽑고 여학생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 빼시면 돼요. 부시사는 얼마구나? (126) 126. 자, 이거 얼마고요? 20. 얘는 얼마고요? 1. 그래서 126분에 105 이렇게 되는 거. 나누시도 않나? 나눠진다. 3. 근데 3, 4, 3, 2, 3, 3, 3, 5 이렇게 되는 거. 40. 나눠진다. 7, 6에 42, 7, 5, 30. 6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자, 또 가자. 몇 번? 질문.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오케이, 그럼 저번 숙제 파트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저번 숙제 파트 244에서 312 파트에서 혹시 문제 풀어보다가 추가로 나온 질문 있으신가요? 저 있는데. 하세요. 몇 번? 저는 안 했어서 뭔가 이미 했던 걸. 아니야, 해봐. 몇 번? 잠시만요. 254. 자,
24 안 했어. 자, 24의 모든 양의 약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임으로 선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A라고 하자. 50의 모든 양의 약수가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선택한 적혀 있는 수를 B라고 하는데 저들의 합이 0일 확률이 돼요. 24의 약수라는 건 1, 2, 3, 4, 6, 8, 12, 24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50의 약수라는 건 너무 안 돼. 1, 2, 별로 안 되네. 4, 5, 뭐냐? 10. 그 다음에 4 안 되죠? 4 안 되네? 별로 안 되네? 5에다가 10에다가 25에다가 이거밖에 안 된다. 자, 근데 i의 거듭제곱과 i의 거듭제곱이 많아. i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이제 4의 배수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i고 마이너스 i고 얘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i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i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i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i고 얘는 마이너스 2이고 뭐 이런 상태야. 근데 둘을 더해서 0이 됐네. 그럼 여기 지금 i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해서 1이 되는 경우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 i랑 이 i가 만나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만나면 되겠죠? 딱 요 두 가지 케이스야. 그러니까 i의 a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i고 i의 b제곱이 얘가 i가 되는 경우 그리고 i의 a제곱이 얘가 1이 되고 i의 b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외에는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 i랑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 이제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이 둘을 서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이게 몇 가지였고 8가지, 이게 6가지니까 8, 6에 48이야. 그렇죠? 48가지 중에서 마이너스 i랑 i가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i가 1개. 그 다음에 i가 몇 개? 3개. 그래서 얘는 3개겠죠. 짝짓기 하는 거니까. 자, 얘는 48분에 1이랑 마이너스 1이 만나야 돼. 자, 1이 몇 개 있어? 4개. 마이너스 1은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들어갑니다. 자, 이들을 더해주시면 48분에 12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15가 되면서 16분에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좀 번거롭다. 좀 더 깔쌈한 거 없나? 근데 i를 더해서 0이 되는 건 저렇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그렇죠? 오물 푸는 터프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자, 또 62번. 자, 키가 서로 다른 5사람을 일렬로 임으로 세울 때 앞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클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왜 하나 보이지? 민규야, 우리 이거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자, 그래요. 쉬어보자. 5사람이야. 앞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큰 확률.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53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5명 중에 3명을 고를 거야. 3명을 고를 거야. 그들을 이 앞에다 배치를 할 거거든. 그런데 곱하기 2를 할 거고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얘는 뭐냐면 5명 중에서 3명을 고른 거야 일단. 그럼 3명 사이에는 어쨌든 키가 존재하겠지. 서로의 키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무조건 가운데 배치를 할 거야. 이건 의무죠. 그럼 나머지 2명 있겠지? 둘의 키는 다르겠지? 그렇죠. 이거랑 이게 있겠지. 그래서 딱 여기까지. 이게 지금 첫 번째 세 칸을 끝낸 거야. 이제 2명 남았지?
투명 그냥 유서가 따뜻하면 되잖아. 그래서 맞지. 그렇죠? 자 이제 분모만 완성하면 돼. 분모는 500. 그렇죠. 확률이니까. 이건 그냥 순수하게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죠. 중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5C3에다가 2랑 2를 붙였으니까 얼마? 45, 500, 120. 됐어요? 네. 자 또 몇 번? 또 몇 번? 없어요? 자 또 없어요? 유형을 해서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오케이. 지금 시각이 35분. 네. 혹시 화장실 급한 분 없죠? 그냥 할게요. 자, 발표 갑시다. 이양준이 기본들기를 풀려고 안 하다니.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해봤어요. 그쵸? 조건부 확률을 해봤고요. 자, 근데 오늘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걸 우리는 P, B파 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분모는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한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B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B와 A의 곱사건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배운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어떤 걸 알아냈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자, 이렇게 써놓고 둘 중에 한 녀석만 발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렇죠? 단지 이제 이 조건일 때는 뭐일 때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하시고 앞에가 조건, 이제 뒤에가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확률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독립과 종속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거요. 저번 시간에 했듯이 자, 이런 거야. 준우가 점심을 돈가스를 먹을 확률과 서진이가 점심을 순대국밥을 먹을 확률은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죠. 제가 뭘 먹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준서가 점심을 돈가스를 먹을 확률과 아니 준우가 돈가스 점심을 먹을 확률과 준서가 점심을 순댓국밥을 먹을 확률은 영향이 있어요 없어? 있어. 왜? 둘이 형제니까. 맞죠? 이해하시나요? 끝. 되세요? 이해 무슨 말인지? 봐봐.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단순해요. 둘의 확률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뭐야? 종속이야.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면 뭐야? 독립이야. 그러면 자, 조건부 확률은 종속일까요? 독립일까요? 종속. 종속이겠죠. 그렇죠. 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애초에 둘이 독립이면 구하지도 않아요.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 얘가 발생을 하든 말든 얘가 전혀 영향을 안 받아. 그쵸? 애초에 문제로 출제가 안 되겠지. 서로 간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니까? 저쪽에 우간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랑 너희랑 상관없잖아. 마음은 아플지 모르지만. 그쵸? 그래서 두 사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우리가 그냥 말을 들어보면 바로 이해를 해요. 그쵸?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테니까. 자, 다시 들어보세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2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나온 사건은 서로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자, 이제 이걸 이제 판단해 보려고 해요. 판단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자, 다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이라는 녀석은 애초에 조건부 확률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해석을 해보자. 두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봐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은 A가 발생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A가 무슨 짓을 하던 B의 확률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전제를 깔아보자. 만약에 독립이면. 상식적인 얘기야. 상식적인 얘기야. 그렇다면 너희가 그냥 단순하게 인지를 해봐. A와 B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그러면 봐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랑 이걸 제외하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왜? 상관없다니까? 상식적으로. 봐봐. A가 발생을 하든 말든 얘는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해. A가 발생을 해도 얘는 확률이 똑같고 A가 발생을 하지 않아도 얘는 확률이 똑같지. 그 말은 뭐야? 얘를 버려도 얘의 확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를 계산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서진이가 밥을 먹는데 춘우가 뭘 먹든 말든 밥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순대국밥을 먹던 순대국밥을 먹지 않던, 점심을 먹든 점심을 안 먹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잘 봐봐. 봐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난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단순하죠? 되게 단순하죠? 개념 반절 끝났어. 이게 반절이야. 자, 그 다음. 근데 너희 이거 어렵다? 왜 어렵냐면 이걸 너희가 알거든? 문제 이걸 적용해야 돼. 이해하세요? 문제에 B바 A라고 나오면 저걸 P, B로 바꿔야 되고 P, B바 A에 여집합하면 저걸 P, B로 바꿔서 풀어야 돼. 문제는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연산과 관련된 얘기야. 나중에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얘기야. 생각해봐. 우리 P, B가 A가 뭐랑 똑같다고요? P, B랑 똑같다고 그랬죠. 위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냐면 P 뭐 A분의 P, B, 교 A 이렇게 구하기로 했거든요. 얘는 그냥 뭐예요? P, B죠. 맞죠? 맞죠? 요거 이해돼? 우리 이거 구하려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얘는 그냥 P, B잖아. 이 둘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독립이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P, B, 교 A는 뭐랑 뭐를 곱하면 돼? P, A랑 P, B를 곱하면 만들어지겠죠. 되셨나요? 좀 다르네? 우리 원래 좀 전에 제가 두 개를 써드렸어요. 앞에서. 뭘 써드렸죠? 네. 이걸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래?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어차피 얼마니까? A니까. 이게 어차피 얼마니까? B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굳이 왜 했을까? 독립은 이걸 만족하겠지. 맞죠? 독립이 아니면 이걸 만족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럼 얘는 뭘 판단하는 녀석일까?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판별기죠. 맞죠? 자, 미적분을 살짝 가볼까? 미적분에서도 제가 뭔가 하나를 판별하는 녀석이 있다고 했어요. 급수할 때.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능면 그때 판단하는 거. 그쵸?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 급수의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 아니면 발산. 그게 이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별하는 녀석이었다면, 자, 이쪽은 뭐예요? 독립과 종속 판별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시험에 100%한 문제 나옵니다. 요거 쓰는 거. 자,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기억을 거슬러 볼게요. 자, 우리는 좀 전에 여러분이 2의 배수와 소수 얘기를 했고 2의 배수와 4의 배수 얘기를 했고 2의 배수와 3의 배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2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몇 분의 몇? 맞죠? 소수가 나오려면 주사위 던졌어. 소수가 나올 확률은? 자, 2의 배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 있죠? 2밖에 없죠. 맞죠? 그럼 얘는 6분의 1이거든요. 자, 해보자. 자, 6분의 1은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종속이야. 자, 뭐야? 자, 교집합.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거야. 자, 여기 가볼게요. 2의 배수는 2분의 1, 4의 배수는 6분의 1. 둘의 교집합은 하나 있죠, 4.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자, 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도 종속입니다. 누군가 아까 독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이쪽 가볼게요. 2의 배수는 3의 배수 가볼게요. 자,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죠. 교집합은 뭐 있어요? 6. 한 개 있죠? 그럼 자, 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맞죠? 얘는 독립이야. 생각해봐. 2의 배수랑 소수도 교집합이 있고 2의 배수랑 4의 배수도 교집합이 있고 2의 배수랑 3의 배수도 교집합이 있지. 그치? 그런데 얘는 독립인데 나머지 종속이에요. 연주야 뭐 어떤 거? 말을 해.
맞아 해봐. 2의 배수는 3개 있잖아.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고 3의 배수는 2개 있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고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는 6 하나 있잖아. 6. 네. 근데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 그리고 이걸 교집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교집합은 2분의 1, 3분의 1 곱한 값이다. 근데 이거 독립이죠. 봐봐. 너희 머릿속에 저 판단할 수 있어요? 2의 배수랑 소수는 종속이고 2의 배수랑 4의 배수는 종속이고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독립이래. 뭔 소리야? 이해할 수 있어 원이야? 너의 천재적인 두뇌로 저거 이해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사람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잘 들어. 아까 제가 준우랑 서진이네 집 밥 얘기를 했잖아. 그쵸? 우리가 한글로 되는 거 있죠. 일상생활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얘기들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너희 아까 판단했잖아. 근데 자 이거 수학이죠. 수학. 경우의 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독립과 종속을 너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없거든요. 너희가 기억하는 거지. 2의 배수랑 소수는 종속이었고 2의 배수랑 4의 배수는 종속이었고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독립이었더라. 그럼 3의 배수랑 4의 배수는? 3의 배수랑 4의 배수는? 그냥 반대로 가요. 종속이에요. 교집합이 없잖아. 근데 종속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 둘이 접점이 하나도 없는데 종속이에요. 3의 배수랑 4의 배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네들 전부 다 교집합이 존재했어요. 배반 사건이 아닌 거지. 서로소가 아닌 거잖아. 배반 사건이 아닌 거잖아. 근데 어떤 애는 독립이고 어떤 애는 종속이었죠? 자, 좀 전에 3의 배수랑 4의 배수. 얘네들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종속이었잖아.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무슨 말이야? 배반 사건과 독립 종속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희가 착각하는 게 시험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할 거야. 교묘하게. 그래서 너희를 자극할 거야. 살살 유혹할 거야. 뭘로 유혹하냐면 배반 사건과 종속, 독립. 우리 생각하는 거야.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니까 서로의 교집합이 없잖아. 아예 관련 없잖아. 딱 이걸 눈으로 봐봐.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 서로 관련 없네. 이 생각을 할 거거든. 그럼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종속이지. 아니 독립이지. 이렇게 할 거야. 뭐였어? 종속이었어. 그치? 그럼 봐봐. 교집합이 있어.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럼 교집합이 있는 걸 너희는 뭘로 생각할 거냐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 그치? 당연히 그렇잖아. 그럼 생각할 거야. 교집합이 있네. 연관이 있네. 그럼 종속이야 독립이야? 그러면 당연히 종속이지. 그런데 독립이래.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 기억하자.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과 종속, 수학에서 나오는 독립과 종속,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독립과 종속은 너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 그치? 너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어. 무조건 뭘 해야 나와? 계산을 통해서 나와요. 너희 머리를 믿지 마. 무조건 계산이야. 자, 또한 독립과 종속은 이 배반 사건이라는 녀석과 그쵸? 다른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말을 할 거야. 교묘하게 너희를 살살 자극할 거거든. 낚이면 틀리는 거야. 귀 얇은 사람들. 낚이면 틀리는 거예요. 자, 됐죠? 별거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우리가 일단 관념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독립이면 당연히 서로 관련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게 서로 독립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P, B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아니면 A의 확률을 모르던 B의 확률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다시 P, B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조건부 확률에서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A가 뭔지 모르던 B의 확률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B의 확률은 A라는 녀석이 조건이 되던 A 여집합의 조건이 되던 얘가 뭔 짓을 하던 얘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던 상관없이 무조건 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독립과 종속을 판단할 수 있어.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수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는 독립과 종속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각하지 마. 판단할 수 없어. 얘네가 배반 사건이든 배반 사건이 아니든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배반 사건과의 관련성도 없어.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 다 계산만 해야 돼. 아무리 귀찮아도 무조건 다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독립인 것을 모르고 있어. 그럼 다 계산해야 돼. 이게 최악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사위는 쉽지. 주사위는 쉽죠. 주사위 쉽죠. 모든 문제가 경우에서 구하는 문제였다고 해봐. 그럼 그걸 다 찾고 각각의 확률 구하고 곱사건의 확률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독립인지 찾기 위해서 이 판별기를 돌려야 돼. 빡세겠죠. 근데 괜찮아. 헷갈리지 않으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사우나 풍부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딱 그냥 독립 종속의 개념이 박혀 있어. 첫 번째 이거 쓰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배반 사건과의 연관성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판별기 돌리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판별기 돌리는 걸 연합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건 보통 한 문제예요.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난이도 뭐 킬러 수준 절대 아니고요. 심화 수준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무난한 한 10번 전후의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함정이 있을 수 있어. 특히 사후는 말장난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풍문은 그냥 그 독립 종속 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문제를 해요. 그냥 근데 그냥 시시거리면서 몇 개를 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사후는 함정 조심하시고요. 서진이는 숫자 많이 푸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 그냥 숫자를 살짝 바꿔서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 소수 뭐 이런 식으로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자,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문제 들어볼게요.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강면에 하나씩 섞인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온 사건과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A는 준이가 잘 짰어? 자, A하고 B 해볼까요? 둘의 교집합 뭐 있죠? 3, 9, 2개 있죠? 자, 그럼 몇 분의 몇? 11분의 11분의 12 1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의 확률은? 이 녀석의 확률은? 이거죠? 맞죠? 다시 곱하기 이상한 데 썼다. 죄송해요. 자, 이들의 교집합은 3하고 9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죠. 자,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맞죠? 얘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4니까 3분의 1인 거 맞죠? 6분의 1 되네요. 얘는 무슨 사이? 독립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얘랑 가볼게요. 교집합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12분의 1이에요. 얘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4, 3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2, 6분의 1. 3, 6, 18이니까 아니죠? 종속입니다. 자, A하고 C를 가볼게요. 얘하고 C를 갑니다. 붙이는 거 11 하나 있죠? 그러면 12분의 1입니다. 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고요. 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둘 곱하면 12분의 1 맞죠? 그럼 독립인 거야. 맥락 없죠? 솔직히 말하면. 뭐 개연성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진짜 맥락 없죠? 그래. 그래서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모두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배반 사건과 관련성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전체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의 선반 여부를 조사했다. 10년 미만인 사건과 찬성한 사건이 서로 동일했다. 10년 미만인 사건. 그렇죠? 요거랑 10년 미만인 확률은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의 찬성 몇 쪽이죠? 몇 명 중에서? 360명 중에서 150명이죠? 자, 360분의 150이니까 몇 분의 몇? 12분의 5. 자, 이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36분의 5죠. 자, 이게 맞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10년 미만과 그 다음에 어디였죠? 찬성. 이 둘의 곱사건 교집합이 확률이 36분의 5라는 거야. 그럼 봐봐. 10년 미만과 찬성. 얘죠. 얘가 몇 분의 몇? 360분의 얼마라는 소리야? 360분의 얼마여야 돼? 50.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자, 두 가지 확률을 주는 거야. 360분의 120, 360분의 150 둘을 곱했더니 이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더라. 둘을 곱해서 교집합의 확률 360분의 50 구하시고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50. 다른 거 관심 없다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는 거야. 되셨어요?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 용준이 잘 짜고 있고. 자, 확률 시설을 던질 때 3의 배수 유인이 나온 사건 A라고 하고 사건 A와 동일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1인 사건 X의 개수를 구하래. 미쳤지? 자, 가볼게요. 3의 배수에 유인이 나온 사건은 A네요. 독립이래요. 근데 이게 배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교집합이 몇 개래요? 한 개도 있대요. 그럼 얘는 3을 가지고 있거나 6을 가지고 있거나 이 경우인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생각해봐. 저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머리 굴리지 마. 무조건 우리는 판별기를 돌릴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판별기 돌려요. 어차피 너희 머리 백날 굴려봤자 몰라. 모른다니까? 뭐하고 뭐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모른다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독립, 종속 관련 문제는 무조건 계산이야.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려봤자 어차피 나오는 거 없어. 어차피 너희 모르잖아.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 소수, 2의 배수, 4의 배수 모르잖아. 굴려봤자 안 나오니까 그냥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무슨 계산? 자, 교집합이 몇 개야? 그러면 한 개의 수 사이를 던졌어. 그렇죠? 자, 교집합이 하나래.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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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지. 한 개는. 자, 그 다음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그러면 X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무조건. 왜? 모른다니까? 무조건 이거 만족해야 된다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이거 만족하면 독립이래. 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간지 관심이 없어. 자, 되게 웃긴 거죠? 얘 뭐야? 2분의 1만 만족하면 된대. 그 말은 뭐야?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오면 된다는 거야? 3개지. 6분의 3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돼, 무조건. 3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자, 이리로 돌아와봐.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 되게 맥락없지 않니? 3개만 있으면 무조건 독립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2의 배수와 소수는 뭐 종속이고 이딴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2의 배수가 있으면 교집합이 몇 개고 혹은 교집합이 없거나 교집합이 몇 개고 얘가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만 중요할 뿐인 거야. 그치? 얘가 어떤 조건이냐는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을 너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원소가 3개면 다 된대. 맥락 없지 않니? 원소가 3개면 무조건 된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던 관심이 없어. 어떤 원리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던 관심이 없어. 그냥 얘가 몇 명인지만 보는 거야. 그래서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 오케이. 자, 3이야. 6은 들어갈 수 없어. 몇 개 중에서? 4개. 그쵸? 자, 여기 6이야. 3은 들어갈 수 없어. 맞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몇 개 있어요? 6개. 이거 몇 개 있어요? 6개. 답은 몇 개요? 12개.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요. 자, 다시. 독립과 종속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야. 순수 계산이야.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이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우리가 이거 체크할 거는 교집합과 원소의 개수야. 그것만 보는 거야. 고개 들고 끼 웃네. 하나 또 웃는 얼굴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진짜 좀 많이 아파?
좀 괜찮아? 아니면 아까보다 좀 심해? 좀 어지러워. 좀 어지러워? 오늘 일단 수업 끝나면 가. 맞지? 어차피 어지러운 상태에서 근데 약을 먹었냐? 근데 뭔 약을 먹냐? 커피 마셔서 약간 막 잠이 안 오고 막 심장이 뚝딱뚝딱 하고 막 그래? 네, 커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커피 먹으면 괜찮지. 뭐라는 커피로 해결한다. 거야? 타이레놀 이런 거 먹어요. 그게 중독이야. 중독이 별게 아닌데? 커피를 먹고 안 좋은데 커피를 먹으면 괜찮아지겠다? 아 금단현상. 네? 그거. 오. 나 모르겠다. 너의 몸이니까 뭐. 점심 먹으면 괜찮지. 아 점심 아 빈속이어서 그럴 수 있다. 네. 혹시 뭐 약 먹은 건 없지? 네. 내가 비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이제 가끔 먹잖아. 항생제 중에 어떤 특정한 항생제가 있거든. 그 항생제를 먹으면 막 심장이 붕닥붕닥하고 막 그래.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 항생제를 절대 못 먹거든. 어쨌든 뭐 그런 종류가.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어. 너희가 늦게 왔거든. 늦게 끝낼 거야. 아, 용준이 빨리 왔는데, 그치? 그치, 용준아. 용준이 빨리 왔는데. 7분인가 8분에 왔나? 그쵸. 아닌가? 올라왔는데 2분이 몰랐는데 2분이었어. 그래요? 2분? 일바가 지금 저 3바였어요. 선이하고 서진이었고. 너 3바였어? 네. 아, 3바. 그래, 3바. 너 때문이 아니고 기타 등등 때문이야. 네. 기타 등등 본인들은 알겠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지각을 하면 그 지각한 사람만큼의 그 시간을 누적해서 수업을 늦게 끝내는 거야. 그럼 친구들 민망해서 막 안 오려나? 참 오지 말 것 같아. 아, 자. 볼게요. 보자. 자, PA가 10분의 3이래요. A와 B 교집합은 5분의 1이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하지 말고요. A와 B의 합집합의 요거죠. 등으로 가는 법칙. 이게 얼마인 거야? 5분의 1. 자,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이 얼마인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줬다. 자, 일로 와보자. P, A, 바, B를 구하래요.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P, B분의 P, A, 교, B를 구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A, 교, B는 주어져 있네요. P, B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미 다 나와 있네. 전체가 합집합이 5분의 3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5분의 3에서 P,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를 빼고 교를 더하면 돼요. 맞죠?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A를 빼고 얘를 다시 복원시키면 B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야? 10분의 3 빼고 누구를? 교를 더하면 돼요. 5분의 1. 맞죠? 왜? 2분의 1? 뭐가 2분의 1? 답이 10분의 6에서 10분의 3을 빼고 10분의 1을 더했어요. 그럼 얼마? 2분의 1. 10분의 5니까 자 2분의 1 나왔어요. 여기 2분의 1 들어. 맞죠? 답은 얼마? 5분의 2. 됐어요? 되셨나요? 됐어 안 됐어? 응?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보자. 얘는 2분의 1과 P, B 확률 2분의 1과 P, A의 확률 2를 더하면 20분의 3이죠. 교집합 아니죠. 종속이었죠. 그러니까 조건 확률 적용이 되는 거야. 다시 P, B 확률 2분의 1, P, A의 확률 10분의 3, 2를 곱하면 20분의 3. 교집합의 확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는 종속이죠. 그러니까 조건 확률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독립이래요. 독립이래요. 바로 가자. P, B, 요 교가 5분의 1이야. 5분의 1에다가 P, B인 5분의 3과 P, A를 곱하면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1. 이거 3분의 1? 확실해? 당연히 맞겠지. 이런 거 틀릴 리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P 뭐가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합을 구하래. 5분의 3에다가 3분의 1을 더하시고 교를 빼시면 되죠. 되게 쉽죠?
왜 현재 뭐 저렇게 행복해? 아 지금 금단현상이야. 너도 잠 못 자가지고? 이상해요. 어제 몇 시에 일어났어? 일어나는 시간. 나부터 못 잤어요. 밥부터 계속 못 잤어? 네. 지금 집에 가서 자? 너 오후에 뭐 없지? 네. 영어 있지 않아? 없어요. 그래요? 없을 예정인 거야? 아니요. 원래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요? 없을 예정은 아니지? 네. 그래요. 왜? 자, 좀 볼까요? 잠시만요. 오늘 딱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두 문제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녀석이 9분의 1이래요. 이 녀석은 9분의 1이래요. 이 녀석은 9분의 7이래요. 다음을 구하래요. 자, 해볼까?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보고 우리는 느껴야 돼. 뭘 느껴? 동일이구나. 왜? 그렇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못 보면 겁나 이거 계산하고 있겠지. 자, A하고 B는 독립이야. 일단 독립이야. 그럼 저 말은 뭐야? 이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맞죠? 자, 그럼 저기로 가볼까요? 저걸로 이제 우리 계산해내야 돼. 봐봐. B가 일어날 확률 안 줬어.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도 안 줬어. 근데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줬어. 근데 A하고 B는 독립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산하라는 거예요. 연산이 가능할까? 선생님 무슨 뭐 막 구하는데 이거 하나 달라면 던져주고 뭘 연산을 어떻게 시켜요? 해야지. 자, 이런 거야.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교집합이 있고 우리가 합집합이 지금 9분의 7이라고까지 주어졌어요. 자, 해보자. 9분의 7은 9분의 1에다가 P, B를 더하고 거기서 P, A, 교, B를 뺄 거예요. 맞죠? 또한 우리는 9분의 1에다가 P, B를 곱한 값은 P, A, 교, B라는 걸 알아요. 맞나요? 이거 다 맞는 내용이죠? 얘랑 얘를 더하고 교를 빼면 합집합이 나온다. 이 둘의 확률의 곱은 교집합의 확률이다.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죠. 얘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9분의 7은 9분의 1은 P 자, 요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9분의 1 PB. 자, 둘이 더했으니까 9분의 8의 PB. 그러니까 슉 넘어갔으니까 9분의 6 PB는 얼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PB가 4분의 3이었어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가 나오죠? 12분의 2. 1. 자, 됐나요? 할 거 다 했네. 이제 가보자. A하고 B는 무슨 사이라고? 종속이라고. 뭔 소리야? 독립이라고. 그럼 얘는 똑같죠? 뭐 때문에? 독립이니까 관심 없다고 버려. 자, 그러면 A 여집합. 이건 9분의 1이니까 9분의 얼마? 8. 됐죠? 세상은 이분법적이야. A가 있냐 없냐로 판단이 돼요. A 확률이 9분의 1이면 A가 없다의 확률은 9분의 8. 됐죠? 자, 여기 가보자. 이거 뭐라고요? P, B의 여집합하고 똑같다고요. 자, P가 얼만데? 4분의 3. 그럼 얘는? 4분의 그렇지. 되셨어요? 딱 요 수준이 학교 시험 문제가. 배치는 7, 8번. 됐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잖아. 그쵸? 이해만 하면 돼. 이 표현을 보고 독립이라는 힌트를 따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서로 독립이고 저거래요. 라스트 문제니까 풀어보세요. 여러분 연필 한 번은 들어야죠 오늘은. 자, 보자. 자, 저는 이 녀석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합집합이 주어졌어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는 값이 10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로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얘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맞춰준 것 뿐이에요. 근데 왜 그냥 다시 보면 통일시키려고 봐. 얘랑 얘랑 더하면 10분의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합집합이 완성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할 건 뭐예요? x 플러스 2분의 1과 얘를 더한 값이니까
10분의 얼마? 10분의 얼마? 7 마이너스 x 이거죠. 이들을 더한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5분의 1 이게 나오는 x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슝 했으니까 얼마? 플러스 10분의 2 5분의 2 x 이렇게 나오네요. 누구야? 숫자가 안 예쁘네? 59. 이상한데? 잠깐만요. 10분의 5에서 상수하는 상수를 그럴게요. 선생님, 저거 x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x 플러스 5분의 1 아니에요? x 제곱 고마워. 이렇게 풀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 얘랑 얘랑 곱했는데 그게 10분의 2가 나오려면 어쨌든 곱해서 2와 관련된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가 4, 5,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10분의 2, 10분의 3 들어가면 대충 답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x랑 5분의 1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7에서 x를 뺐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요렇게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플러스 2분의 1의 x 그리고 곱했으니까 50분의 7 얘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0분의 10 얘가 50분의 3인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숫자 왜 이래? 계산 잘못하나? 맞네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5분의 1하고 10분의 3이 나오네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 5분의 1이 되네.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이 되는. 근데 우리가 여기는 5분의 1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a니까 얘랑 얘를 더하니까 5분의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답은 5분의 1. 자, 여기까지 하셔서 오늘 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들어가면 한참 못 나올 테니까 3개. 아, 대진표 있죠, 대진표. 시험이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이건 확률을 구한 대진표예요. 경우의 수 구한 대진표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질문을 그냥 쭉 받았던 이유는 진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모르는 것 좀 훑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해야 될 거. 여러분 바이블로 따지면 3단원, 4단원, 기본 따지기. 이거 풀어 오셔야 돼요. 이항 정리랑 확률 기본 따지기 풀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